우리 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들어오시면 여기 커말 2급의 이론에서 요거 열어주세요. 2번에 셀 서식. 모여시라고요? 셀 서식. 뭐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27페이지. 그 다음에 어제 했었던 거 다시 간단하게 같이 한 번 더 할게요. 선생님 잠시만요. 어디 보라고 그랬죠? 교재 27페이지고요. 아니요, 그냥 X. 응? 네, X. 네. 거기 커말 2급 있잖아요, 위에. 제일 위에. 이거. 네. 거기가 지금 이론 있어요. 이론에서 2번. 네. 저희가 어저께 했었던 기본 작업 1번은 그냥 뭐라고요? 열심히 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5점짜리고, 오늘 저희가 볼 2번 셀 서식은 10점짜리예요. 네, 그래서 총 몇 문제 나와요? 네, 무조건 5개 나옵니다. 몇 개 나온다고요? 5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당 몇 점이에요? 2점씩 되어 있어요. 몇 점씩이요? 2점씩. 그래서 어저께 했었던 건데, 거기 1번 보시면 요거는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B5에서 B6이라고 있죠. 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B5부터 B6까지 뭐 해라? 범위 지정해라. 네, 그래서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떨어져 있는 거 있을 때는 뭐 누르고 범위 지정한다고요? 네, 컨트롤. 네, 컨트롤 눌러서 범위 지정하고, 어저께 거 되어 계신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비빔면도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B13이 마트별 합계예요. 뭐라고요? 마트별 합계. 그거 범위 지정하고, 마트별 평균도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 하실 때는 뭐 누르고 한다? 컨트롤. 그거 잘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거기 지문만 잘 보면 이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병합하고 무슨 맞춤? 가운데 맞춤. 여기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래서 그거 누르시고, 요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는 거.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 하실 때는 뭐 누르고 한다? 컨트롤. 그 다음에 D4부터 어디까지요? H4까지. 그래서 T4부터 H4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서초마트부터 무슨 마트까지요? 용인마트까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로 가운데 맞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뭐 한 거예요? 굵게. 네.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페인트 톤. 네. 그래서 채우기 색 가셔서 표준색에 무슨 색? 주황색. 그래서 주황색 찾으셔서 뭐 해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되죠. 주황색 찾아서 클릭. 요렇게 하면 몇 점 주는 거라고요? 2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2번을 잘 하셔야 돼요. 시험 때. 몇 번 잘해야 된다고요? 2번. D5부터 H12.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D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 지정하라고요? D5부터 H12.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뭐 찾으시냐면은 요거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뭐라고 있다고요? 셀 서식. 셀 서식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 누르시고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사용자 지정. 요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자릿수마다 쉼표 찍는 걸 뭐라 그러냐면 샵 콤마 샵샵 0이라 그래요. 세 자릿수마다 뭐 찍는 거요? 쉼표 찍는 거. 거기 샵 콤마 샵샵 0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무슨 글자 붙이래요? 개 붙이래요. 뭐 붙이래요? 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글씨를 추가로 넣으실 때는요, 앞뒤에다가 꼭 큰 따옴표 붙이세요. 뭐 붙이시라고요? 큰 따옴표. 그래서 샵콤마 샵샵 0이 세 자릿수마다 쉼표 찍는 거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뭐요? 개. 그래서 앞뒤에다가 큰 따옴표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대자 붙이시고 뭐 누르세요? 확인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뒤에 뭐가 붙어요? 개가 붙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시면 D14에서 H14 영역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하라고요? 둘째 자리까지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5.80 여기에서 0이 키포인트예요. 뭐가 키포인트라고요? 0.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D14에서 어디요? H14. 네, 그 밑에 거 범위 지정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또 무슨 서식이요? 셀 서식. 그 다음에 또 사용자 지정. 여기에서는 요거 누르시면 돼요. 0.00. 뭐 누르시면 된다고요? 0.00. 여기에서 핵심은 여기 마지막이 0으로 끝나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숫자 쓸 때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0이 있고 뭐가 있죠? 샵이 있죠.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0만 쓰면 되는데 차이점 설명은 드릴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0은 숫자가 없으면 0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0.50이야. 그러면 0을 보여주고 싶으시면 여기에 꼭 뭘로 끝나야 돼요? 0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샵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샵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숫자가 0이면 안 보여줘요. 샵과 0의 차이는 하나예요. 뭐냐면 샵은 숫자가 없으면 뭐 한다고요? 안 나타나요. 근데 0은 숫자가 없으면 몇으로 보여줘요? 0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하죠. 그러면 끝에가 점 뭘로 끝나야 돼요? 00으로.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오면 일반적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 아니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가 많이 나와요. 셋째 자리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꼭 00이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는 60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소수점 자리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 샵으로 넣어주시면 숫자가 안 나와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개수 맞춰서 뭐를 넣어주세요? 00 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할게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모든 테두리 할 겁니다. 무슨 테두리요? 모든 테두리. 그래서 B3부터 여기가 B3이에요. 그래서 B3부터 I 몇 가지요? 14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범위 지정 다 하라는 뜻입니다. 네. 범위 지정 뭐 하라고요? 다 해라. 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즘 안 먹는구나.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드릴게요. 지금 이게 단축키가 얘는 안 먹네요. 합쳐놔서. 요거 말고 제가 다른 걸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외우고 계세요. 이거 선 긋는 거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 위에 테두리라고 있어요. 선 긋는 거. 네, 페인트 통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목록 단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선택하시냐면, 거기 지문에 모든 테두리 먼저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요? 굵은 바깥쪽. 이거 왜 이 순서대로 해야 되냐면, 만약에 굵은 바깥쪽을 먼저 하고 모든 테두리를 그려버리시면 굵은 바깥쪽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굵은 바깥쪽은 굵은 거잖아요. 모든 테두리는 그냥 모두 다 똑같이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을 먼저 하고 굵은을 해야 어떻게 돼요? 굵은 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굵은 거 먼저 하고 모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에는 지문에 있는 순서대로 하세요. 뭐 있는 순서대로 하시라고요? 지문에 있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I3에서 I4, I13에서 I14 여기 두 개 범위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X자 그릴 거예요. 무슨 자 그릴 거예요? X자. 그래서 X자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두 개 범위 지정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로 오세요. 원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기억하기 제일 쉬울 거예요. 여기 안에 대각선 그리는 게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뭐라고 있죠? 다른 테두리. 네, 그러니까 다른 테두리는 언제 가는 거냐면 위에 메뉴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에는 무슨 테두리? 다른 테두리.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대각선. 있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세요? 클릭하시면은 대각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대각선 그려보세요. 대각선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대각선 그리시고 다 그리셨으면 뭐 누르세요? 확인.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또 2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번 하러 갈게요. 몇 번이요?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A열. 열이 뭐라고요? 줄이에요? 칸이에요? 줄. 네. 열이 칸이에요. 뭐라고요? 칸. 이거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나중에 함수 들어가면 이거 열이냐 행이냐 대빵 중요해요. 그래서 열이 뭐라고요? 칸이에요. 그래서 여기 A 있어요? 없어요? 있죠? A에서 클릭. 거기 지문에 보시면 A열의 너비를 몇으로 조정하래요? 2. 네, 여기 A에서 우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열 너비라고 나옵니다. 네, 뭐라고 나오세요? 열 너비. 그래서 열 너비 누르세요. 열 너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몇으로 하래요? 네, 2로 하래요. 몇으로 하래요? 2. 그래서 몇이 돼요? 2 치세요. 그 다음에 확인. 네, 그래서 너비가 넓어질 거예요? 좁아질 거예요? 좁아지겠죠. 왜냐면 수치가 낮으니까. 그 다음에 C5에서 C12 범위 지정하세요. 여기는 쉬워요. C5에서 C12. 시험 보실 때는 제가 이 얘기는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건데 지문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잘 봐야 된다고요? 지문.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에 제가 봤을 때 반 정도는요 지문 똑바로 안 봐서 그래요. 왜냐면 지문에 어디부터 어디 해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C5부터 C12까지 하시고 이름을 무슨 명으로 하래요? 제품명. 여기 보세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지우시고 거기에다가 무슨 명이라고 치세요? 네, 제품명 치고 엔터 치면 이름정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름정이라 그래서 딴 게 아니고
요 범위를 무슨 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품명으로. 네. 그래서 이거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제품명 치세요. 제품명 치시고 여기 앞에 잠깐만 보세요.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데 누르세요. 그랬다가 다시 범위 지정하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데 아무 데나 하나 눌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C5부터 어디까지였죠? 예, 다시 범위 지정하세요. 그럼 다시 범위 지정했을 때 여기 위에 뭐라고 써야 돼요? 제품명. 그러면 맞게 잘 한 겁니다. 그리고 교재 잠깐 어디 보시냐면 31페이지 보세요. 요런 거는 접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더 보세요. 왜냐면 당연히 한 번에 잘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맞죠? 근데 하다 보면 범위를 잘못 잡거나 오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얘를 삭제해야 돼요. 근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수식에 있어요. 거기 다 써 있어요, 교재에도. 그래서 수식에 가시면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네, 여기에서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은 아까 한 여기 제품명이 뜰 거예요. 네, 제품명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래 여기 위에 삭제 누르신 다음에 범위 다시 잡고 뭐 하면 돼요? 다시 타이핑하면 됩니다. 이런 거 왜 알려드리냐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시험장 갔을 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우는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지우고 뭐 할 수 있죠? 다시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우는 것도 알려는 드릴 건데 가장 베스트는 시험장 가서 안 지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웠다는 얘기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험 제일 잘 보시는 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붙든 안 붙든 본인이 할 줄 아는 거, 시험 문제 나온 거 다 하고 나오면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시험 잘 본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차피. 근데 아는 건 뭐 하고 나와야 돼요? 다 하고 나와야죠. 그래야 열이 덜 받으니까. 그 다음에 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봐주세요. 그래서 31페이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B14에서 B13하고 B14 여기 마트별 합계하고 마트별 평균 범위 지정하세요. 마트별 합계하고 뭐요? 마트별 평균 거기를 범위 지정을 해주세요. 자, 범위 지정하시고 거기 보시면 텍스트 맞춤은 가로 뭐요? 균등 분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클릭 단축키도 있는데 그냥 우클릭으로 할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셀 서식.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하는 게 맞춤이에요. 뭐라고요? 맞춤. 여기 위에 보시면 맞춤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맞춤. 누르시고 거기 지문에 가로에 무슨 분할? 네, 여기 가로 있죠. 네. 그럼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거 무슨 분할 찾으세요? 균등 분할. 요러면 끝이. 그러니까 제가 뭐 잘 보라 그럴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지문.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가로에 무슨 분할? 균등 분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누르세요? 확인. 딴 거 해주실 건 없어요. 거기에 가로에 균등 분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균등 분할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균등 분할이 뭐냐면은요, 그냥 이 안에 맞춰서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왼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어졌죠. 그래서 균등하게 나눈다 그래서 무슨 분할이라 그런다고요? 균등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화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도와주실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못했으면 뭐 했다? 못했다. 그럼 제가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병합하고 아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있으면 얘기를 네. 그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되네. 오늘
여기 있어요, 정확하고.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거기 다시 들어가요. 가로에서 되시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5번 할 겁니다. 우리 가로 균등 분할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5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I5 셀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뭐하래요? 삽입하래요. 여기 I5로 오세요. I5. 그 다음에 뭐 넣으래요? 예, 이라는 메모 넣으래요. 뭐 넣으래요? 메모. 그래서 I5에서 우클릭.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우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메모 삽입이라고 있어요. 무슨 삽입이라고 있어요? 메모 삽입. 누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 뭐 뜨는 거 있으면 지워버리시고 거기에다가 최고 인기 뭐요? 품목 치세요. 시간 나실 때 조금씩 연습을 미리 해놓으세요. 네, 이런 것들은 그래야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거 연습할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뭐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은 꼭 수시로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메모 서식에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동 크기. 무슨 크기요? 자동 크기.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 경계선 보이세요? 여기 경계선. 경계선에서 우클릭.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메모 서식이라고 있어요. 서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서식이에요. 뭐 글씨 크기 바꾸거나 가운데 정렬하거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메모 서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까 그 가로 균등 분할할 때 들어간 거는 셀 서식이에요. 왜냐면 한 칸 한 칸을 뭐라 그런다고요? 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메모죠. 그럼 메모 관련된 건 무슨 서식 가야 있어요? 메모 서식. 그래서 메모 서식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맞출 거니까 맞춤으로 오세요. 우리 지금 맞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맞출 거예요? 자동으로 맞출 거예요? 자동.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무슨 크기요? 자동 크기.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밑에 남아있죠. 네, 자동 크기 누르시면은 요 크기에 맞춰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한테 맞추라고 주는 걸 무슨 크기라 그래요? 자동 크기.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그 글씨에 맞춰서 쪼그라듭니다. 선생님 저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보세요. 이게 커서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테두리 누르고 우클릭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개 나오죠? 맞죠? 그리고 엑셀에서 하실 때 항상 요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엑셀은 저기 커서가 나오면 이상해져요. 네. 그래서 항상 여기 누른 다음에 커서가 있나 없나도 한 번씩 꼭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커서가 있으면 이 위에 활성화된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홈 눌러 보실래요? 이제 다 했어요. 지금 문제는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홈 누르신 다음에 여기 빈 셀들 많죠? 거기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삽입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 하시면 커서 뜰 거예요. 못 뜬다고요? 커서. 그 상태에서 여기 위에 삽입 눌러보세요. 네. 여기 위에 삽입이 여기
그러면 얘네들 다 죽어 있어요. 활성화 안 되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커서만 없으면 얘네 다 활성화돼요. 그래서 연습하는데 가끔씩 연락 와요. 뭐라고 연락 오냐면 누르는데 안 눌러져요. 그러면 99%얘 때문에. 그래서 커서 있나 없나 좀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좀 엑셀의 좀 단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글 연습할 때 맨날 커서 잘 보세요. 커서 잘 보세요. 이러다가 엑셀 오면 뭐라 그래요? 커서는 나쁜 놈이네. 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고,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여기 989 다시 오세요.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었어요. 거기 교재 5번에 보시면 항상 표시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클릭 하시면 여기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 눌러주시면은 계속 표시가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마우스를 누르거나 가까이 가면 나오고 멀어지면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계속 나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눌러주시면 요게 이제 계속 나와요. 마우스가 어디에 있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고 숨기기 하시면 그때는 여기 가까이 가야만 나옵니다. 누르거나. 근데 멀어지면 안 나오죠, 마우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메모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뭐해라? 맞춰라.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 때. 그래서 이렇게 5개 하면 몇 점 주신다고요? 10점.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저기로 오세요. 36페이지 밑에. 그러니까 교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하나 이렇게 작업을 한 2-3번 정도 연습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몇으로 가세요? 기본 작업 2-2로 가세요. 기본 작업 2-2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1번 한번 해보세요. A1에서 F1 영역 병합하고 그 다음에 글꼴 맞추고 크기 바꾸고 굵게 하고 이중 밑줄까지 한번 해보세요. 2분 후에 같이 볼게요. 이 정도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사이사이에 한 번씩 시간을 드릴 거예요. 교재는 36페이지고 기본 작업 몇이요? 2-2입니다. 선생님 1번만 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1번은 A1부터 어디까지요? F1까지. 그 다음에 홈에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뭐요? HY 경고디. 위쪽에 있어요, HY 경고디. 그래서 경고디 잡고, 글씨 크기는 16.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뭐요?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은 여기 밑줄 옆에 보시면은 목록 단추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이중 밑줄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누르시면은 한 줄로 나와요. 그래서 이중 몇 줄이요? 밑줄. 이걸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1번 끝. 그럼 몇 점이라고요? 2점. 그 다음에 2번 해보세요. 2번은 컨트롤 눌러서 범위 지정하고 그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밑에 건 설명드릴게요. 예. 어디까지 하시라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2분 후에 같이 또 볼 겁니다. 할 만한 것들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일단은 A4에서 어디까지요? A6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로 A7부터 어디요? A9. 그 다음에 B4부터 B6. 그 다음에 F4부터 어디요? F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7부터 어디요? F9. 그 다음에 병합하고 무슨 맞춤? 가운데 맞춤인데,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거 잘 못하시는 분 있어요. 잘 안 되시는 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세개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또 세 개 범위 지정하고 뭐요? 병합하고 그렇게 좀 나누어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지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하면은 5번 누를 거 몇 번 누르면 돼요? 한 번 누르면 되긴 하죠.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추셔서 이런 부분을 하셔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A3에서 F3 범위 지정하세요.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그리고 저기 교재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셀 스타일. 무슨 스타일이요? 셀 스타일. 여기 있어요. 셀 스타일이라고. 근데 제 것처럼 이렇게 글씨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떻게 나오시는 분도 있냐면, 여기 그냥 크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대부분 크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누르시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제 거는 화면이 조그맣게 나와버려갖고, 지금 그게 안 뜨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 밑에 그 2개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화면이 커져요. 네. 네, 그게 요겁니다. 요거. 네. 네, 그거 누르시면. 그러면 거기에 쭉 펴지죠. 네. 거기에서 뭐 찾으세요? 네, 거기 보시면은 교재에 뭐라고 써있죠? 네, 황금색, 강조색 몇이요? 4.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조색 4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죠? 황금색을 찾으시면 안 돼요. 강조색 몇 찾으시라고요? 4. 그리고 거기에다 올려놓으시면 황금색, 강조색 4라고 뜹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게 2가지예요. 뭐냐면 저는 지금 이게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아이콘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제 거 말고 여기 안에 아예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러면 거기 제일 밑에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면은 화면이 크게 나옵니다. 요거는 화면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제 것처럼 안 떠요. 그 화면이 지금 꽤 크게 나와갖고 얘네가 표시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주고
네, 일반적으로는 요 화면 크기만큼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 회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쓸모 있는 거 있으면 이거 눌러서 쓰시면 되고, 쓸모 있는 게 없으면 여기에서 직접 뭐 하면 되죠? 내가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요런 기능들도 물어보니까 위치 잘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요거는 위치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3번 할 겁니다. C4에서 C6 범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뭐 넣으래요? 네, 퍼센트 넣으래요. 뭐 넣으래요? 퍼센트. 앞에 보세요. 여기 95에서 100, 90에서 95, 80에서 89 보이세요? 이거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찍으십시오. 숫자 아니면 뭐예요? 문자예요. 이거 문자예요.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네. 숫자하고 문자하고 섞이면 무조건 문자로 인식돼요. 프로그램이.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샵콤마 샵시장 0 했었죠. 숫자일 때는 0하고 샵을 쓰거든요. 문자일 때는 골뱅이 써요. 뭐 쓴다고요? 골뱅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그 셀 서식 들어가서 할 때 쓰는 건데, 우리가 0하고 샵은 뭐일 때 쓰는 거라고요? 숫자일 때. 그 다음에 골뱅이는 문자일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뱅이를 넣어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글자를 다 그냥 하나로 봐버려요. 네. 그래서 뭐 골뱅이 몇 개 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골뱅이 몇 개만 치면 돼요. 하나 치고 그 다음에 거기 퍼센트 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는 요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큰 따옴표 뭐요? 퍼센트. 거기 있어요. 키보드 숫자 숫자 5 위에 퍼센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러 갈 겁니다. 응?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여기 범위 지정 되어 계시죠? 마우스 어느 쪽? 오른쪽. 그 다음에 무슨 서식이요? 셀 서식. 우리 한 칸 한 칸을 뭐라 그런다고요? 셀. 그래서 셀 서식 오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표시 형식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걸 무슨 형식이라 그래요? 표시 형식.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용자 지정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뜰 거예요. 이거 지워버리세요. 여기 G/표준이라고 뜨거든요. 네,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냥 표준값. 그래서 그거 지워버리시고, 문자는 뭐 친다고요? 네, 골뱅이 치세요. 그래서 골뱅이 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뭐야? 퍼센트.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그래서 문자 넣으실 때는 항상 앞뒤에다가 뭐 넣으셔야 돼요? 네, 큰 따옴표 꼭 넣어주셔야 엑셀이 말을 잘 듣습니다. 솔직히 큰 따옴표 안 넣어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되냐면 얘 때문에가 아니고 함수 때문에. 함수에서 그걸 완벽하게 구별하거든요. 얘는 솔직히 대충 구별해요. 어떨 땐 안 넣어도 되고 어떨 땐 넣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2개 기억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개로만 통일할 거예요? 하나. 그래서 무조건 글씨 넣으실 땐 앞뒤에다 뭐 넣어라? 퍼센트.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퍼센트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퍼센트 넣는 것도 키포인트지만 왜 골뱅이 넣는지 아셔야 돼요. 왜냐면 퍼센트 넣는 건 앞으로 계속 하거든요. 근데 골뱅이 넣는 건 자주 안 해요. 왜냐면 숫자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골뱅이 넣는 이유는 이렇게 숫자하고 문자하고 섞이면 프로그램에서 뭘로 인식한다고요? 문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골뱅이가 문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 갔냐, 여기까지 됐고, C7셀의 연극을 한자로 변환하래요. 그래서 여기 오세요. C7. 여기 보시면 가운데 뭐라고 있죠? 연극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연극. 그래서 연극을 범위 지정하세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한자 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키보드에. 키보드에 보면 그 스페이스바 옆에 한자 키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자로 뜹니다. 한자 바꾸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 지금 한자에 체크되어 있죠. 그러면 뭐만 뜨죠? 한자만. 한글의 한자냐, 한자의 한글이냐.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만 넣어야 돼요? 한자만. 그리고 요거에 체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뭐요? 변화. 누르시면, 네, 한자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7셀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계세요? 네, 셀에 뭐요? 맞춤으로 뭐 하시오? 지정하시오. 그러면 C 몇이요? 7. 다시 클릭하세요. 딴 데 눌렀다가. 마우스 어느 쪽 갈 것 같아요? 오른쪽 갈 것 같죠? 그리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셀 서식 갈 것 같죠? 그 다음에 맞출 거니까 어디로 가세요? 맞춤. 그러면 여기 밑에 셀의 맞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의 맞춤이 뭐냐면 우리가 글씨를 치다 보면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은 셀이 좁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크기 조정을 해주는데 이 셀의 맞춤을 하시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그 크기에 맞춰요.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확인. 그래서 원래는 이거 여기 크기 조정하시면 안 돼요. 원래 아까 이렇게 작았었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알아서 뭐 되는 거예요? 조절됩니다. 칸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한 칸 한 칸을 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셀에 맞춤을 하시면은 글자 크기를 변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으로 컴퓨터가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4번 한번 해보세요. 거기 숫자 뒤에 회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3분 후에 같이 볼게요. 제가 이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름 정의죠. D4부터 어디까지요? D9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100점. 그리고 혹시 틀렸어? 그러면 수식 가서 여기 가서 삭제하시면 돼요. 무슨 관리자요? 이름 관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 4부터 2, 9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뒤에다 뭐 붙이래요?
회. 붙이래요. 근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0에 보시면 0회라고 돼 있어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뭐가 키포인트라고요? 0회. 그러면은 요거 만드실 때 끝에 뭘로 끝나야 돼요? 0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셀 서식 오셔서 그 다음에 표시 형식 누르시고 여기 사용자 지정 가셔서 0 선택하세요. 뭐 선택하세요? 0. 왜냐면 0으로 하셔야 0일 때 몇 회라고 떠요? 0회라고 떠요. 그래서 0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뒤에다가 큰 따옴표 뭐야? 회. 치시고 엔터 치면 끝. 그러니까 왜 0 선택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0이 아예 안 뜨게 하면 샵이라는 거. 그렇죠. 0이 아니고 그냥 아예 빈 공간으로 뜨게 해라. 그러면 샵 회가 되는 거고 0이 뜨게 해라. 그러면 0회가 되는 거고 00이 뜨게 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00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숫자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0회가 나와야 되니까 0 치고 큰 따옴표 치고 뭐요? 회.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뒤에다 뭐 붙어요? 회 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무조건 나와요. 회가 되든 배가 되든 님이 되든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0으로 써야 되는지 언제 골뱅이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최악의 수단은 시험장 갔는데 0으로 해야 될지 골뱅이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둘 다 하세요. 둘 중에 몇 개 나올 거예요? 하나 나오겠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시험장 가시면 긴장 엄청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긴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시험장만 가면 떨어져 갖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에이스거든요. 그 짝꿍이 90몇 점 맞았는데 그 짝꿍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시험장만 가면 점수가 안 나와요. 저한테 2번 배우셨었는데 여쭤봤죠. 왜 이렇게 시험장만 가면 떨어져 갖고 오냐고 그랬더니 시험장만 가면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긴장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5번 해보세요. 선 긋는 거. 뭐 요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거기 보면 써있죠? A3에서 어디요? F9까지. 그거 항상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다 범위 지정하시고 홈에 가야 있어요. 선긋고 기본적인 것들은 어디 가는 있다고요? 홈에 오셔서 모든 테두리 긋고 굵은 바깥쪽.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 2-3 오세요. 그리고 교재는 어디 갔냐? 41페이지. 몇 페이지요? 41페이지. 그 다음에 잠깐 설명 듣고 하세요. 세일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아까 했었고, 셀 스타일 제목은 아까 그 황금색 넣었던 거 있죠? 네, 그거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저게 제일 문제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문자와 숫자 사이에 마이너스를 뭐 하시오? 넣으시오. 여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사이에다가 제품 코드 보이세요? 네, 요 사이에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빼기 하나씩 다 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게 자동으로 하는 기능 없어요. 자동으로 하는 기능 없고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블 클릭, 빼기, 더블 클릭,
빼기해서 직접 다 치셔야 됩니다. 거기 마지막에 있는 거. 그래서 1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분 후에 이것도 같이 볼 겁니다. 일 분 후에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나실 때 여기 교재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 연습하는 순서는 다 교재 안에 나와 있어요. 그 문제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한 번씩 꼭 더 시간 나실 때 미리미리 조금 해놓으시면 뒤에 가서 할 게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일단 저기 함수 먼저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함수에다가 올인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보시면 A1부터 어디까지요? H1까지 병합하고 무슨 맞춤이요? 네, 가운데 맞춤인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하시다 보면 범위를 잘못 잡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는 한 번 더 누르면 풀려요. 그리고 다시 범위 지정해서 뭐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합쳐지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풀어버려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래서 간혹가다 하다 보면 꼭 한 칸씩 막 덜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풀고 다시 범위 잡고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셀 스타일은 제목 몇이요? 1. 그래서 여기 셀 스타일 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뜹니다. 거기에서 제목 몇을 선택하시면 돼요. 1을 선택하시면 되시죠. 1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1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래요. 앞에 보세요. 행이 줄이라 그랬어요? 칸이라 그랬어요? 행이 줄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1에 가셔서. 어디 가셔서요? 1. 그리고 모르겠으면 여기 보십시오. 1에서 우클릭하시면 여기 높이라고 떠요. 네. 여기 A에서 우클릭하시면 여기 너비라고 떠요. 그래서 높이 그러면 줄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 높이 오셔서 몇으로 하래요? 예, 38이요. 그래서 30으로 변경하시고요. 그러면 높이가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커지겠죠? 그 다음에 C4에서 C15 영역 문자 사이에 뭐를 넣으세요?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는 수동으로 다 뭐 하셔야 돼요?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빼기,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요 사이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급하게 하다 보면 더블 클릭도 안 됐는데 뭐 누를 수 있죠? 마이너스 누를 수 있죠? 그러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때 긴장하지 마시고 ESC 누르세요. 그럼 원상복귀 돼요. 근데 이때 엔터 치면은 없어지죠. 그때는 컨트롤 뭐요? Z 하시면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했으면 고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못 고치면 그것도 감점 요소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못 고쳤어 그러면 2점짜리가 빵점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2번 뭐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색깔 넣으래요. 2번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A4하고 A 몇이요? 6. 그 다음에 A7하고 A9. 그 다음에 A10하고 A12, A13하고 A15 하시고 병합하고 뭐요?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그러니까 지문만 잘 보면 이번 문제는 5개 중에 3, 4개는 무조건 맞아요. 그 다음에 A3에서 H 몇이요? 3. 그 다음에 A4에서 A 몇이요? 15. 그 다음에 채우기 어디 있어요? 요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채우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채우기 하신 다음에 색은 무슨 색이요? 노란색. 노란색 지정하시고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같이 할게요. 여기 안 배우신 게 하나 몇 개 있어서 3번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려동물 할 때 반자 앞에다가 동그라미 넣을 거예요. 뭐 넣을 거라고요? 동그라미. 예. 여기 반자 앞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프린트 따로 해드릴게요. 미음의 한자 치세요. 미음의 뭐요? 한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도형들이 나와요. 미음의 뭐요? 한자 치시면은 요렇게 밑에 요렇게 도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미음의 한자는 기본 도형이에요. 기본적인 건 미음의 한자에 있고 그 다음에 지읒의 한자 있거든요. 요거는 주로 뭐냐면 로마자 같은 거 넣을 때 우리 로마자로 1, 2, 3, 4, 5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지읒의 한자고 그 다음에 이응의 한자는 원문자 넣으실 때 그래서 뭐 동그라미 기억이라던가 동그라미 1이라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프린트 따로 해서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게 꽤 많으니까 요건 제가 하나 구해다가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거 이응해서 넣어주시고요. 동그라미 삽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해 주세요. F4부터 어디까지요?
F 어디 갔냐? F15까지 F4부터 여기 숫자 다 범위 지정해 주세요. 숫자 다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통화기호. 무슨 기호요? 통화기호. 네, 통화기호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통화기호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통화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뭐만 선택하시면 되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일반이라고 보이세요? 표시 형식에. 뭐라고 있으세요? 일반. 그래서 일반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통화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통화. 그러면은 끝. 요게 답니다. 그래도 여기 위에 잘 봐주세요. 요것도 종종 칠 때 되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통화기호로 표시하는 통화서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24에서 제25 영역을 복사하여 판매량 영역의 연상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시오. 일단은 제24에서 여기 제25까지 범위 지정해 주세요. 추가 판매량. 그 다음에 이거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영역을 뭐 하래요? 복사하래요. 우리 복사 단축키 뭐죠? 컨트롤 C. 여기까지는 별거 없어요. 여기의 핵심은 선택하여 붙여넣기예요. 뭐에서 붙여넣기요? 선택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범위 지정하시고 뭔가 희한하면 일단 모르겠으면 우클릭 먼저 하세요. 무슨 클릭이요? 우클릭 하시면 여기 위쪽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뭐에서 붙여넣기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누르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연산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연산. 연산에서 뭐 하래요? 더하래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있죠? 그래서 더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요? 확인 하시면 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었던 거랑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4번 한번 해보세요. 2, 4에서 2, 15 영역에다가 까지 넣어보세요. 여기 뒤에다가 까지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서 힘드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까지는 이렇게 하면 되죠. 우클릭 하시고 어디 가세요? 세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 가서 글씨는 뭐라 그랬죠? 아까 골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골뱅이 치고 끝에다가 큰 따옴표 뭐요? 까지 치고 큰 따옴표 박.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뒤에다까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여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같이 할 겁니다. 요건 같이 할게요. 좀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보시면 A3부터 H15 범위 지정하세요. A3부터 어디까지요? H15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선 스타일은 실선에 테두리 색은 무슨 색이요? 표준색 파랑입니다. 여기 눌러보세요. 테두리. 네. 그럼 여기 아래쪽에 무슨 색이 있죠? 선색 있죠? 네. 선색 무슨 색이요? 파랑. 거기 써있잖아요. 무슨 색이요? 파란색. 파란색 누르시고,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색깔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실선이 기본값이에요. 실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 긋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했죠. 그 다음에 무슨 테두리? 모든 테두리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로 해서 다 들어가요. 실선은 안 바꿔주셔도 돼요. 실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을 무슨 선이라 그래요? 실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선은 안 바꿔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선만 바꾸신 다음에 선 색깔만 바꾸신 다음에 무슨 테두리요?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은 범위 지정된 거에 선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만들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2024년 12월 31일 눌러주세요. 27. 그리고 뒤에 가서 따로 하긴 하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기출문제 풀 때 또 하긴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더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2024년 12월 31일 있으시죠?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셀 서식으로 오세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 잠깐 보세요. 원래는 사용자 지정 가셔서 거기에 있는 걸 다 만들어야 돼요. YYY연, 월, DD, 일이라고 보이세요? 근데 이거 만들려면 연어리를 만드는 게 또 불편해요. 맞죠? 왜냐면 연어리를 쳐야 돼요. 쳐서 또 한자로 바꿔야 돼요. 한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가장 비슷한 놈을 찍으세요. 여기 연어리 있는 거 있죠? 얘를 한번 찍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연어리를 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는 일명 잔머리로 좀 굴려야 되는데, 그냥 가면은 연어리를 한자로 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연어리를 만드는 것도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샘플들 중에서 가장 비슷한 놈을 찍어요. 여기 있죠? 연어리 있는 거. 걔를 찍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세요. 누르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 연어리 있는 거 찍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사용자 지정 가시면 요렇게 YY연, 월, D, 일이라고 보이세요? 근데 거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Y가 몇 개예요? 그래, Y 4개 치면 돼요. 그 다음에 M 몇 개예요? 2개. D 몇 개죠? 2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떤 차이인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대문자, 소문자.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소문자 맞춰주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Y가 4개면 2024로 나와요. Y가 2개면은요. 24로 나와요. 그 다음에 MM 있죠?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3월이야. 그러면 03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2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맞춰주려고. 왜냐면은 M을 하나 쓰면 3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월일 때하고 10월일 때하고 위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DD도 뭐냐면은 D가 하나면은 1일일 때는 그냥 1일이라고 써요. 근데 D가 2개면 뭘로 써요? 네, 01로 써요.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뒤에 있는 혹시 요거 뒤에 두 개 있으세요? 네. 있는 분들은 골뱅이하고 그건 지워버리세요. 왜냐면 그거 있나 없나 차이 없어요. 솔직히 아무 쓸데 없는 거니까 DD하고 1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문자에는 앞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 뒤에다가 요일 만들래요. 뭐 만들래요? 요일. 요일 만드는 방법은 그 뒤에다가 A를 3개 치세요. A를 몇 개 치라고요? 3개 치면 요일에 앞글자만 나와요. 그래서 월요일이면 월, 화요일이면 뭐요? 화. A를 4개 치면 요일까지 나와요. 이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날짜에 쓸 때 요일까지 필요하면 A를 3개 치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뜨는 거고 A를 4개 치면 어떻게 뜨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릴 때 나오면 요거까지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A 3개랑 A 4개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A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뭐 누르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연원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약간 그 커말과 ITQ의 차이점이에요. 커말은 약간 머리를 조금씩은 써야 돼요. 문제 풀 때. 근데 요 정도는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2번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여기 2-2거든요, 실제. 기본 작업 1번이 뭐예요? 타자 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한 게 몇 번 작업한 거예요? 2번 작업한 거예요. 기본 작업 2번이 10점인데, 여긴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기본 작업 3번 할 건데, 기본 작업 3번이 4개인가 5개에서 하나 나와요. 근데 기본 작업 2번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5개 고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나오시면 안 되죠? 내일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